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힐스테이트 광명 11입니다. 와, 얼마 전에 모집 공고가 나왔던 단지라 저도 분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벌써 무순위 공고가 나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자, 단지명에 걸맞게 광명 제11구역 재개발 사업이죠.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해 있고, 7호선 광명사거리역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규모를 보시면, 와, 25개 동입니다. 즉, 4,300세대 중에 2세대만 나왔어요. 자, 입주 시기는 29년 6월이고요. 자, 동호수를 보시면 302동, 102호, 202호입니다. 보시면 3단지만 나온 걸 알 수 있죠. 설명드리겠지만 3단지는 상대적으로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지예요. 자, 3단지 중에 자, 1층과 2층입니다. 분양가는 약 16억 2,600, 16억 4,100. 자, 1층이 16억 2천일 테고요. 2층이 16억 4천이겠죠. 그런데 2층보다는 1층이 더 낫습니다. 나중에 잘 팔리기도 하고 아이 있는 집이나 노부모를 모시고 있으신 분들은 1층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분양가도 1층이 더 저렴하죠. 약 1,500 정도. 자, 청약 접수일은 1월 21일 수요일이고요. 자, 대출 규제 적용되죠. LTV 40% 적용되는데 맥시멈 4억까지입니다. 왜냐? 자, 분양가가 벌써 15억을 넘어섰죠.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으로 가지만 어차피 15억에서 25억 선이기 때문에 자, 4억입니다. 특이사항은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하지만 입주 시점이 2029년 6월이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도 사실 욕심부리면 가능은 하다는 거. 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세 차익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왜냐? 지금 11구역 중에서도 3단지 그리고 저층 물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1, 2단지 좀 층수 높은 그리고 평면도도 84D 타입이 아닌 84A 타입 정도로 봤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지금 나온 물건이 소위 말하면 못난이 물건이죠. 그래서 시세 차익은 없다고 봤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청약 정보 이렇게 한번 보고요. 배치도 평면도, 자금 계획, 시세 차익, 입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청약 경쟁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섹션별로 나눠놨으니 원하시는 부분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정보를 보시죠. 자, 무순위 자격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이 말은 세대주도 가능하고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재당첨 제한 당연히 없고요. 전매 제한은 3년입니다. 자, 25년 11월부터 3년이니 28년 11월까지죠. 그런데 입주 시기는 29년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단지죠. 자, 사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월 16일 금요일, 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게 정해집니다. 자, 접수일은 1월 21일 수요일이고요. 당첨 발표는 26일 월요일. 자, 서류 접수 및 계약 체결은 28일 수요일 날 해요. 그래서 이 28일 수요일 날 계약금 10%, 약 1억 6천 정도는 수중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첨되셨으면 바로 계약금 10% 정도는 마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한사항을 한번 볼게요. 일단 대상자는 자, 청약 통장은 상관없어요. 청약 통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급 세대를 약 900%까지 뽑아요. 어차피 두 세대를 뽑으니 예비 20번까지 뽑게 되죠. 예비는 당연히 많이 안 돌 것 같아요. 소요 비용 및 동호수를 보겠습니다. 자, 84D 타입이죠. 요거는 뒤에서 평면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302동 2호 라인입니다. 자, 1층과 2층이 나왔어요. 2층을 봤느니 1층이 낫죠. 차라리 밑에 세대도 없고 1층이 또 훨씬 더 잘 팔립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세대들은 2층보다는 1층을 훨씬 선호합니다. 자, 분양가도 2층은 16억 4천인데 1층은 16억 2,500 정도로 약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1층이 개인적으로 더 좋아 보입니다. 자금은 어떻게 되냐면 계약금 10%, 계약 때 말씀드렸다시피 10%, 1억 6천 정도를 바로 내요. 그리고 나서 중도금 60%, 잔금 30%를 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줘요. 즉, 40%선 안에서 무이자를 지원해주고요. 자, 5회차, 6회차는 연체나 잔압을 합니다. 돈에 여유가 되셔서 잔압을 하신다면 상관이 없고요. 연체를 하시게 되면 연체 이자가 나오겠죠. 연체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연체 이자는 자, 회차당 납입 금액이 1억 6,200 정도죠. 자, 1억 6,200. 연체 금리는 9.5%로 잡았습니다. 왜냐? 중도금 이자가 보통 5%대에 나오는데 연체 이자는 중도금 이자에서 한 4에서 5% 정도 가산이 돼요. 그래서 약 9.5%로 잡았고요. 근데 이게 연 이자니까 월 이자로 계산을 하려면 12개월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회차를 곱해야 되는데 5회차는 28년 3월에 납부하고요. 6회차는 28년 10월에 납부합니다. 입주는 29년 6월이니까 28년 3월부터 29년 6월까지는 약 15개월이 나오고요.
6회차 28년 10월부터 29년 6월까지는 8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개월 수를 더해서 요 산정을 하게 되면 약 2,943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소요 비용을 계산해 보면 분양가, 옵션, 근데 옵션 중에 발코니가 1,3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 발코니 비용을 부과시킨 거고요. 그래서 모든 옵션 예상 비용이 약 4천만 원 정도 통상적으로, 그리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20%는 잔압을 하면 이렇게 16억 8천이란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에 연체이자 약 3천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소요 비용에 더하게 되면 약 17억 1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17억 1천만 원에 대한 취득세는 약 5,8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두 회차 연체하는데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느니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자 10%만 내면 요 1억 6천 두 번 3억 2천만 원이 당장 수중에 없어도 잔금 때까지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무이자로 4회차 납부하고 5회차 6회차 연체 두 번을 하면 잔금 시 2029년 6월 때까지 계약금 10%로 쭉 끌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중도금 이자는 무이자 혜택을 59A 타입만 제외하고 모두 해줬어요. 왜 59A 타입만 중도금 무이자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59A 타입만 1단지, 2단지 배치가 됐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3단지는 매력도가 좀 떨어져요. 초등학교 배정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생활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3단지는 인기도가 떨어질 걸 감안해서 조합원 측에서 혜택을 준 거죠. 중도금 무이자라는 혜택을요. 자, 배치도를 한번 봐볼게요. 1단지, 2단지, 3단지 보이시죠? 요게 바로 힐스테이트 광명 11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나뉘어요. 1, 2단지는 광명동입니다. 그리고 3단지는 철산동이에요.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이 나뉘어요. 초등학교 배정도 나뉩니다. 이렇게 1, 2단지는 광명남초, 3단지는 광덕초를 배정받죠. 그러다 보니 같은 단지여도 생활권이 많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사실 조합원들도 웬만하면 다 1, 2단지를 선택했고요. 3단지는 단지도 소규모고 상대적으로 언덕에 있고 그래서 인기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요 3단지만을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3단지 중에서도 302동에 위치해 있죠. 302동은 요 중간에 낀 요 동입니다. 302동 중에 2호 라인은 요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2호 라인 중에 1층, 2층을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층을 보시죠. 1층은 앞에 역시나 단지 뷰죠. 이렇게 단지, 그리고 저 건너편에 또 하 단지가 보이고요. 그래도 1층이다 보니 요 단지 공원 뷰가 보이죠. 그래서 예상한 대로 1층 다운 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층 뷰를 보죠. 2층은 1층보다 살짝 높지만 뭐 별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뷰도 사실 똑같고 분양가도 2층이 더 높다 보니 웬만하면 1층 배정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나중에 팔릴 때도 더 잘 팔리고요.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게 바로 1층이죠. 만약에 2층인데 필로티가 있는 2층이었다 하면 2층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건 필로티가 없는 2층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자, 평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84D 타입. 자, 여기 보시면 일반 분양 2세대였어요. 즉 2세대 본청약 물량이 그대로 무순위로 나온 겁니다. 4배의 판상형입니다. 그런데 판상형인 것 같아 보이지만 마통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단점이죠. 자, 그래서 4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거실 중간 필두로 방 3개가 거실과 같은 향을 봐요. 그래서 거실이 남동향이면 모든 방이 남동향이다. 즉 거실에서 요런 뷰가 나온다 하면 모든 방이 다 요 뷰가 나옵니다. 정말 큰 장점이죠. 예를 들어 한강뷰를 이렇게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실에서 한강이 나오면 모든 방이 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4배의 구조는 정말 선호하는 구조예요. 판상형의 특징이 뭐죠? 주방과 거실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 정말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와요. 타워형은 거실과 주방이 딱 분리되었죠. 그래서 거실이 좀 상대적으로 좁아 보이는데, 판상형 같은 경우는 일직선에 있다 보니, 그리고 요 중간에 엄연히 따지면 복도도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요 공간 자체가 다 거실과 주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넓어 보이는 효과.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릴게, 34평 치고는 드레스룸이 좀 작아요. 보시면 좀 작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점으로는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보통 이렇게 여기 피트 공간을 뚫어서 복도 팬트리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좀 현관 팬트리라든지 주방 팬트리라든지 요새 나오는 아파트들은 다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런 수납 공간이 없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작은 플랜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아까 계산한 총 소요 비용은 17억 1천입니다. 아까 계산 금액에
중도금 연체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럼 약 17억 정도가 나오고요. 자,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냐? 여기는 규제 지역이라 LTV 40입니다. 하지만 요 기준은 입주 시점 감정평가액으로 가죠. 그런데 84 타입은 어차피 분양가도 15억 이상이고 현재 매겨지는 금액이 15억에서 25억 구간이라 25억이 넘진 않을 거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일괄 대출 맥스 금액을 4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편해졌죠. 대출 가능 금액은 약 4억. 그래서 필요 금액은 17억 천에서 4억을 뺀 13억 7천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4억을 대출받기 위한 연봉이 얼마일까요? 7,500만 원 정도면 부부 합산이죠. 4억 정도가 대출이 나오더라고요. 요 산출 기준은요. 자, 시중금리 5%로 잡았고요.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요. 만기 30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신용대출도 없었을 때의 가정입니다. 부부 둘 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 전세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 전세 가격이 보시면 여기가 5억 8천, 여기가 7억 3천 정도. 예, 다 신축입니다. 웬만하면.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나온 세대 모두 저층이죠. 게다가 3단지. 그래서 요걸 감안하면 정말 보수적으로 5억 5천으로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냐면, 자,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내용이죠. 627 대책으로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을 불가합니다. 이 말이 뭐냐? 분양아파트 잔금을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세입자는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즉, 올 현금을 가진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경기도 외곽단지 같은 경우라면 뭐 34평 전세가가 뭐 한 4억이다. 요 정도면 올 현금 세입자들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광명은 지금 시세가 7억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 7억을 모두 현찰로 가진 사람들? 하물며 7억이 현찰로 있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전세 대출을 받죠. 왜냐? 금리가 저렴하니까요. 그래서 올 현금 세입자를 구하려면 시세보다도 정말 낮게 내놔야 올 현찰 세입자가 들어올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를 많이 낮춰야 돼서 약 5억 5천 정도로 제가 전세가를 잡았어요. 그래서 5억 5천, 총 소유비용에서 5억 5천을 제하면 약 11억 6천 정도가 나오더라. 보시면 자, 대출 가능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좀 더 높죠. 그러다 보니 전세 줄 때가 필요 자금이 더 적어요. 그리고 여기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요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만 해결하면 사실 전세를 주는 플랜도 좋죠. 하지만 여기는 규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보유 2년이 아닌 실거주 2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매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실거주를 하고 나서 파셔야 양도소득세를 덜 낸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시세 차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변 34평 시세를 볼게요. 자, 보시면 자, 철산역 롯데캐슬 SK뷰는 2022년도 입주인데 15억 7천 정도 형성 중이고요. 그리고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자, 25년도 입주입니다. 아직 입주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입주권 거래가 16억 5천입니다. 와, 이게 입주권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사실 입주권은 취득세도 높고 목돈이 들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입주권 거래가 시세보다도 살짝 낮게 형성되기도 하거든요. 뭐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입주권 거래임에도 16억 5천이면 현재 시세는 이거보다 확실히 훨씬 높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2026년도다 보니 대부분 이제 입주를 해서 양도세 문제로 웬만하면 거래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를 예측하기에는 좀 많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광명 대장이자 초신축인 점을 고려하면 약 17억 정도 예상합니다. 사실 만약에 여기가 3단지가 아니고 1, 2단지의 고층 그리고 광명사거리역과 가까운 동이었으면 그러면 18억 이상도 예상을 해볼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는 3단지에 게다가 저층이죠. 그리고 중간동이고요. 그리고 남동향을 또 본다는 점. 그래서 모든 게 좀 안 좋은 동호수예요. 그러다 보니 17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분양가로 치면 약 한 5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이고요. 소요비용, 부대비용을 다 더하면 사실 시세 차익은 아직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광명, 우측이 철산입니다. 그리고 철산은 바로 옆에 이렇게 철산 주공, 특히 재건축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여기는 재건축이고요. 광명은 뭐다? 재개발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붙었죠. 그래서 광명 뉴타운 위주로 보자면 자, 입주 예정 구역이 1구역, 4구역, 5구역, 9구역이죠. 그런데 보시면 1구역과 4구역은 2025년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지금 2026년 1월이니까 거의 입주 막바지겠죠. 그래서 1구역과 4구역은 벌써
완성된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구역과 여기 9구역은 27년도 입주라는 거. 자, 분양이 완료된 단지죠. 여기 11구역, 여기 12구역. 이주가 완료됐고 입주는 한 3-4년 정도 남은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가 완료돼서 지금 다 상권이 형성 중인 단지는 자, 2구역, 10구역, 그다음에 14구역이죠. 그리고 15구역, 16구역. 광명 사거리역 기준 밑에 단지들은 대부분 입주가 완료됐고요. 위에 단지들도 2025년에 걸쳐서 대부분 입주가 완료되었죠. 이제 11구역, 12구역이 거의 마지막 퍼즐의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광명 뉴타운 지도를 보시면 어디가 입지가 제일 좋아 보이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광명 사거리역 7호선역이고 여기가 철산역 7호선역이 있죠. 보시면 11구역과 12구역이 대장입니다. 지하철역에서도 가깝고 세대수도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제 11구역에 대한 입지를 한번 봐볼게요. 자, 입지를 보겠습니다. 광명이 어디 있냐? 서울 남서측에 위치합니다. 구로구와 양천구를 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양천을 건너면 바로 구로구고요. 양천구는 사실 요 위로 올라가면 바로 양천구예요. 그래서 목동 학원가가 키로수로 한 5-6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동 학원가가 차로도 한 10분,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 자차 라이딩도 가능하죠. 자, 보시면 광명동하고 철산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신기하게도 1, 2단지는 광명동이고요. 요 3단지는 철산동입니다. 초등학교 배정도 달라요. 지금 1, 2단지는 광명 남초로 가고요. 3단지는 광덕초로 가요. 아마 상권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1, 2단지는 광명 사거리역 상권을 이용할 것 같고요. 3단지는 그래도 철산역 상권을 이용하기가 더 용이해 보이죠. 그리고 사실 조합원들도 대부분 1, 2단지를 다 선택을 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3단지 쪽 분양 물량이 대부분으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중도금 무이자 혜택도 3단지 물량들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1, 2단지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없었죠. 대표적으로 5구 A타입이죠. 그런데 요번에 무순위로 나온 두 세대가 다 요 3단지 물량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3단지가 1, 2단지에 비해 세대수도 적고 초등학교 배정도 다르고 경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경쟁률 한번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 전에 사실 광명 11구역이 너무나 비싸게 나와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었죠. 자, 보시면 고삐 풀린 분양가. 광명 뉴타운에서 공급하는 광명 11 분양가가 평당 4,500만 원으로 광명서 국평 16억 4천 누가 살까요? 이렇게 많이들 고분양가를 우려했지만 자, 경쟁률을 보시면 전 타임 모두 1순위 마감을 했습니다. 자, 2순위까지 가지도 않았고요. 1순위 마감을 했고 평균 경쟁률은 6대1이었습니다. 사실 높지 않은 경쟁률이에요. 그래도 완판이 됐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지금 요 공급 물량만 봐도 약 650가구입니다. 본청약때 650가구를 분양했는데 그중에 단 두세 대만 무순위로 나왔으니까요. 경쟁률 대비 계약률이 정말 높았죠. 그리고 84D타입, 요번에 나온 84D타입 요 두 세대가 모두 무순위로 나왔는데 자, 경쟁률을 보시면 32대1이었습니다. 전 타입 통틀어 가장 높은 경쟁률이죠. 자, 당첨 가점도 62점입니다. 야, 여기 포기하신 분들은 62점 통장을 날린 거죠. 그래도 사실 분양가가 좀 높긴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타입은 그래도 중층 고층이 남아 있었는데 요 84 타입 같은 경우엔 평면도도 제일 별로고 그리고 모두 3단지고 모두 1층, 2층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자, 그래도 이 32대1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나죠. 그래서 이 두 세대 모두 무순위로 나온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전매 제한이 28년 11월에 풀려요. 모집 공고일 기준 3년이니까요. 자, 입주는 29년 6월. 입주를 좀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3-4개월은 미룰 수 있죠.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약 11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꼼짝없이 입주를 하거나 전세를 줘야 되죠. 그래서 목돈이 나가게 돼요. 분양권 전매가 가장 좋은 점이 자, 중도금 이자나 내가 선택한 옵션까지 모두 승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 이자, 즉 연체 이자도 내가 내지 않아도 돼요. 매수인 부담입니다. 매도인 부담이 아니라. 그래서 분양권 매도를 하면 부대 비용이 아예 들지 않아요. 즉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피만 받고 팔게 되는 거죠. 게다가 취득세도 없고요. 하지만 이 11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팔지 못하면 꼼짝없이 묶인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투자용보다는 실거주용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1, 2단지가 아닌 3단지 매물이죠. 그리고 저층이죠. 1층, 2층. 상대적으로 매력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분양에 나온 두 세대가 모두 다 무순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좀 청약을 쓰시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광명 생활권이신 분들, 경기도 생활권 분들 중에 남서쪽 생활권이다. 아니면 지금 광명에 임차 중이신 분들은 정말 추천해요. 왜냐? 내 계약금 10%약 1억 6천이죠. 1억 6천만 내면 자, 29년 6월 때까지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계속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입주 때까지 내 돈 0원으로 작은 플랜을 넉넉하게 짤 수 있는 게 가장 큰 이점이죠. 그래서 자, 투자형보다는 실거주용으로 접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이렇게 힐스테이트 광명 10일 무순위 공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청약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